정유진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 기획 일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엮는 일이 직업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다. 결혼 21년 차. 남편 강현수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다. 학기 중에는 늘 바빴고 방학이 되면 더 바빴다. 유진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오래된 부부에게 질문은 다툼의 시작이 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다. 현수는 변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서서히 달라졌다.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말투에서 온기가 빠졌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엎어두는 습관이 생겼고 유진의 이야기를 듣는 척만 했다. 셔츠 취향도 달라졌다. 예전엔 입지 않던 색을 입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것을 중년의 피로라고 이름 붙였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변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의심은 증거가 없으면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애써 평온한 얼굴로 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밤 현수는 학회 일정이라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틀간 연락이 어려울 거라고 덧붙였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믿고 있는 척. 현수가 문을 나서자 집은 고요해졌다. 유진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며 TV를 켜두었다. 화면 속 사람들의 대화는 흘러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항상 자신을 먼저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진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의심했다. 의심하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믿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벽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닷가 모래성처럼 조금씩 닳아 없어질 뿐이다. 유진의 믿음도 그렇게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문화센터 로비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유진은 다음 전시를 준비하며 작가들과 통화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입구 쪽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혹시 정유진 씨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이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관람객이거나 협업 문의일 거라고 생각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문서연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번역가예요. 유진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번역가라면 출판사나 작가를 통해 연락이 오는 게 보통이었다.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었다. 서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현수 교수님 남편분 맞으시죠?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유진의 미소가 굳었다. 심장이 빨라졌다.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왜 이 사람이 남편 이름을 아는 걸까? 왜 나를 찾아온 걸까? 무슨 일이시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접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천천히 마치 폭탄을 건네듯 조심스럽게. 유진은 그 사진을 받아 펼쳤다. 호텔 로비였다. 사진 속 남자는 현수였다. 익숙한 회색 재킷, 익숙한 자세. 그리고 그의 옆에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 문서연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유진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눈빛에는 적이가 없었다. 오히려 미안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문화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유진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유진은 비로소 물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년 정도 됐어요.
유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1년. 생각보다 길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처음 만난 건 학술 세미나였어요. 제가 통역 일을 맡았고 그분이 발표자 중 한 명이었죠. 행사 끝나고 몇 명이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는 세미나에 자주 참석했다.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믿었다. 처음엔 그냥 동료처럼 연락했어요. 번역 자문을 구한다고 했고 저도 학술 쪽 일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달라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사람은 자신을 이혼 절차 중이라고 소개했어요. 아직 서류는 안 냈지만 사실상 끝난 관계라고. 외롭고 불안정한 사람처럼 말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유진은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이혼 절차 중. 현수는 집에서 유진과 아침을 먹고 저녁엔 이 여자에게 외롭다고 말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확실한 걸 싫어한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상했던 건 당신 얘기를 할 때였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결혼식 사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액자에 걸려 있다고. 아내가 그 사진을 너무 아끼는데 자기는 차마 치우자는 말을 못한다고. 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 사진은 이미 오래전, 아마 3년쯤 전에 창고로 내려보냈다. 먼지만 쌓이는 게 싫어서. 현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함께 내려보냈다. 행복했던 시절을 놓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고 했어요.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서연은 유진의 표정을 살폈다.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절차 중이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요? 우연히 그 사람 이메일을 보게 됐어요. 노트북을 잠깐 빌렸는데 로그인된 상태였죠. 거기서 레스토랑 예약 확인 메일을 봤어요. 정유진 님 명의로.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예약 날짜는 오늘이었다. 결혼기념일. 그래서 찾아왔어요. 속고 싶지 않았고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카페를 나선 유진은 한참을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고요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답을 드디어 받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다. 현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학회에서 돌아오는 건 내일 오후라고 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 안경, 소파 옆 슬리퍼, 벽에 걸린 가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이 물건들의 주인이 낯설게 느껴졌다. 21년을 함께 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현수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생긴 출장, 주말 학회, 연구 모임.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억눌렀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다음 날 오후 현수가 돌아왔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학회가 생각보다 길어졌어. 발표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를 끓여주지도 어땠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현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곧 자기 일에 몰두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며칠 뒤 유진은 서연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다. 서연이 먼저 물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혼할 거예요. 저는 관계를 끝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묘한 연대감 같은 게 느껴졌다. 누가 더 피해자인지 누가 더 아픈지 따지지 않았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복수 같은 건 생각 안 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소리 지르고 싶지도 망가뜨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깨끗하게. 저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변호사를 알아보았고 서연은 현수와의 연락을 끊었다. 갑작스러운 침묵에 현수는 처음으로 불안해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고 집에서는 유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지 않고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요즘 왜 그래? 현수가 물었다. 유진은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 대답 뒤에 숨은 의미를 현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현수가 모든 걸 알게 된 건 한 달쯤 뒤였다. 유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을 때였다. 이혼 협의서예요. 현수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유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문서연 씨 알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현수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변명을 준비하는 얼굴이었다. 그건 설명은 필요 없어요. 저도 다 알아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어떨 생각이었는데요? 유진이 물었다.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현수는 설득하려 했다. 실수였다고, 외로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그동안은 괜찮았잖아. 현수가 물었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은 척했던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관계가 진작 끝났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뭐예요? 이혼하는 게 이상해요? 바람 피운 사람한테 계속 살아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현수는 한 가지 말을 남겼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둘 다 잃을 줄은. 그 말은 어떤 사과보다 잔인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확신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서연은 도시를 떠났다. 그녀는 유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리할 수 있었어요. 유진은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혼자였으면 더 오래 괴로웠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에게 고마웠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나눠 가졌으니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현수는 재산 분할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모든 게 정리되고 유진은 혼자가 되었다. 21년 만에 처음 맞는 혼자였다.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유진은 생각했다.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다고. 침묵이 두렵지 않다고.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밤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다. 유진은 여전히 문화센터에서 일했다. 달라진 건 퇴근 후의 시간이었다. 이제 누구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센터장이 유진을 불렀다. 다음 전시 주제, 자유롭게 정해도 돼요. 유진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요. 유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관계의 균열이요. 관계의 균열? 네.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금 같은 거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갈라지게 만드는. 센터장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어떻게 풀어낼 건가요? 사진, 설치 작품, 텍스트를 섞어서요.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금이 가고 어떻게 끝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전시 준비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유진은 여러 작가를 만났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혼한 부부, 헤어진 연인, 멀어진 친구들. 모두 자신만의 균열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풀어냈다. 작가들에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기획 의도를 설명할 때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이 묻어났다. 한 사진작가가 물었다. 균열이 생긴 관계는 다 끝나나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균열은 메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전시에서 다루고 싶은 건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균열이에요. 이미 너무 깊어져서 애써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나은 순간들이요. 작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경험자 같은데요? 유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뭐 비슷한 걸 본 적은 있죠. 전시 개막일이 다가왔다. 포스터에는 금이 간 도자기 사진이 실렸다. 아름답지만 이미 깨진, 그래서 다시는 온전할 수 없는 형태. 개막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마다의 균열을 떠올리는 얼굴들이었다. 관람객 중 한 명이 방명록에 적었다. 사랑에 관한 전시인 줄 알았는데 사랑을 끝내는 용기에 관한 전시였습니다. 유진은 그 글을 읽고 미소 지었다. 정확히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전시는 성공적이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연장 전시 요청도 들어왔다. 하지만 유진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따로 있었다. 이 전시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전시 마지막 날 유진은 혼자 전시장을 걸었다. 조명이 꺼진 공간에서 작품들은 고요하게 빛났다. 잘 끝냈어. 유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전시를, 그리고 오래된 관계를.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가 끝난 뒤 유진은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다. 현수였다. 전시 봤어. 짧은 문자였다. 유진은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답장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었다. 며칠 뒤 현수는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전화였다. 유진은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유진은 마지못해 받았다. 뭐예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요.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거절해도 계속 연락할 게 뻔했다.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센터 앞 카페, 내일 2시. 다음 날 현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다. 몇 달 사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유진은 그 모습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연민도 만족감도 없었다. 전시 잘 봤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알 것 같더라.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서요? 미안해. 진심이야.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말 예전에도 들었어요. 그때도 진심이었나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하고 나서 생각이 많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뭘 원했던 건지. 근데 답을 못 찾겠더라. 그냥 외로웠던 것 같아.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변명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둘 다 잃을 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은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둘 다 잃었다고요? 저와 서연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린 당신이 가진 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그날 저녁 유진은 오랜만에 서연에게 연락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기선 아무도 날 몰라요. 편해요. 다행이네요. 유진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전시 끝났고 다음 프로젝트 준비 중이에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연이 물었다. 후회 안 해요? 뭘요? 이혼한 거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저도요. 더 일찍 끝낼 걸.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건강하세요. 당신도요. 전화를 끊은 뒤 유진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다. 테이블은 작았지만 충분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다. TV를 켜지 않았다. 침묵을 채우려 애쓰지 않았다. 그냥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혼자 있는 저녁이 조용하다고. 무섭지 않다고. 유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시간이 있었다. 온전히 자기만의. 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거짓말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마침내 침묵을 끝내고 자기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재건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의심한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하지만 정말 잘못된 건 당신의 감각이 아니라 당신을 속이는 상대의 선택이다. 유진은 21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지만 동시에 21년간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았다. 서연은 도시를 떠났지만 자신을 속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두 사람은 피해자로 남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관계의 균열은 때로 메울 수 없다.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깨진 곳에서 빛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